자, 일단은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기 앞서서 그럼 이 세터 메서드를 한번 활용해서 테스트는 아직 안 했잖아요, 그죠? 그거 하기 전에 테스트 먼저 해놓고 봅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요것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외부에서 파일을 만들어서 쓸 겁니다. 메서드 패키지 클릭, 메서드 패키지 클릭, 우클릭, 뉴 클래스. 제가 여기 접근 제한을 요거는 나중에 설명드린다 했어요, 그죠? 접근 제한에 관련된 것들 제가 패키지까지 범위까지 했기 때문에 메서드 내에서 접근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동일한 패키지 내에서 클래스를 만들 예정이에요. 퍼슨 테스트. 퍼슨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얘는 메인 메서드를 만들어서 실행하는 클래스고요. 실행하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요놈으로 정의할 거고요. 여기 있는 거는 왜 메인이 없어요? 라고 질문이 한 번쯤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죠? 이거는 실행하는 게 아니고 실행할 때 여기가 처음 실행하는 파일이잖아요. 그죠? 실행할 때 활용하는 클래스다. 데이터용으로 활용하는 클래스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번 우리가 만들 때 메인 메서드를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파일에 존재해야 되는 건 아니다. 알겠죠? 프로젝트면 원래는 프로젝트 안에서 메인은 하나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은 저희가 프로젝트에 메인이 많죠? 여러 개를 따로따로 별개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게 아니고 파일 단위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뿐이에요. 나중에 프로젝트에서는 실행하는 명령은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파일이 여러 개 있어도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우리가 통합해서 명령어를 통해서 처리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구분하세요. 어떤 거는 메인이 있고 어떤 거는 메인이 없어요. 아직 명확하게 구분 못해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퍼슨 테스트와 퍼슨이라는 클래스는 서로 다른 파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퍼슨에서 사용하고 있는 name이라고 버스, 그 다음에 이메일, 헤이트라는 변수에 접근 가능합니까? 가능하긴 하는데 그럼 다이렉트로 name이라고 쓰면 접근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사용 못하죠, 그죠? 왜요? 모르거든요. 여기 있는 파일에서는 여기에다 정의된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려면은 뭐 해야 돼요? 접근 허가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접근 허가부터 얘기했는데 뭐부터 만들어야 된다? 객체라는 거를 만들어서 첫 번째, 다른 방법도 있지만 객체라는 거를 만들어서 접근해야 된다고 그러죠? 접근 가능하다. 객체를 만드는 걸 규칙 앞에서 했던 거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당하는 클래스, 만들 객체에 대한 데이터 타입이 클래스 이름이잖아요, 그죠? 객체의 클래스 이름으로 변수 생성, 맞아요? 네. 객체에 접근할 변수, 객체 변수가 되겠다고 하죠? person P라고 할게요. P1 이런 식으로 변수 선언. 두 번째 뭐야? new라는 키워드와 함께 인스턴스화 할게요. 그러면 로딩된 클래스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TB라는 메모리에다가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된다고 했어서 그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쓰면 오류예요. 할당하고 한거와 동시에 뭘 해줘야 돼요? 무조건 초기화를 담당해야 돼요. 초기화는 보통이라고 했죠.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보통은 뭘로 한다? 네, 생성자가 수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성자가 없지만 우리가 있는 걸로 간주했었죠, 그죠? 디폴트 생성자는 호출하시면 되겠다, 그죠? 숨어있는 놈이 있었죠, 분명히. 네, 생성자의 특징도 말씀드리지만 클래스 이름과 똑같이 생겼고요. 뒤에가 뭐가 붙었다? 괄호가 붙어있는 놈이 생성자입니다. 호출이니까 body는 쓰는 게 아니고 헤더 부분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과 매개변수 부분만 이용해 가지고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일단은 자동 완성 기능에 의해서 일단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객체 생성이요, 그죠? 자, 우리가 출력하는 여기 있는 필드의 정보들을 출력하는 메서드 만들었는데 어떻게 했었어요? P1 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점 찍으면 해당하는 멤버에 접근한 가능한 요소들이 뜹니다.
멤버들은 일단은 멤버 필드, 지금 멤버 메서드 이렇게 보실 수 있겠다, 그죠? 필드가 아니고 내가 메서드니까 여기 디스플레이라는 메서드가 보이나요, 그죠? 보이네요? 맞아요? 네, 얘가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라는 게 아마 점 찍었을 때 바로 자동 완성 기능에 의해서 보입니다. 자, 눌러주시면은, 이 얘기는 뭐라고요? 호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보시면 디스플레이 한번 다시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스플레이라는 메서드 정의 부분이고요. 얘는 메서드 호출입니다. 맞죠? 호출할 때는 뭐만 부른다고요? 이름과 매개 변수까지. 매개 변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여기서도 호출할 때도 그냥 비워놓고 호출하시면 됩니다. 이게 호출. 호출이라는 거는 뭘 하라? 안쪽에 있는 내용을 실행해라 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럼 여기 있는 객체 변수 안에 있는 디스플레이니까 여기서는 디스가 생략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갔을 때 여기 있는 여기서는 디스라고 했지만 명확하게 P1이라고 됐으니까 P1이 디스에 전달이 되겠죠, 그죠? P1의 네임을 출력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이 나오겠죠. P1의 여기서는 벌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해당하는 객체라고 아까 했잖아요, 그죠? 해당 생성 객체니까 P1에 생성된 해당 객체 벌스를 출력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한 문장들을 자동으로 수행한다 라고 했습니다. 설명이 너무 길었다, 그죠? 자, 바로 실행할게요. 실행했을 때 내용들 출력이 이렇게 됐다, 그죠? 이렇게 된 이유는 뭐 때문에? 아무것도 초기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죠? 초기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초기화, 디폴트 초기화에 의해서 그 값들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뭐 할 수 있어요? 세터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세터 메서드에서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름에 전달이 안 됐으니까, 그죠? 이름에 전달하려면, 그러면 아까는 다이렉트로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P1 점, 그죠? 이름은 네임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전달 가능하죠, 그죠? 맞아요? 네. 여기다가 뭐라고 써요? 이렇게 이름을 넣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이렇게 다이렉트로 넣는 거는 권장하지 않아요, 사실은. 아직 접근 제한에 대한 것들 아직 언급 안 했잖아요, 그죠? 권장하지 않아요. 다이렉트 접근은 권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접근을 원하냐면은 우에서 접근을 원해요. 우회 접근이라는 거는 메서드를 통해서, 우회 접근이라면 메서드를 통해서 우에서 수정하거나 데이터를 읽어하기를 권장합니다. 이게 제가 아직 언급하지 않았지만 좀 이따가 언급하긴 할 건데 캡슐화에 해당합니다. 데이터 캡슐화. 보안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다이렉트로 접근하는 건 보안에 조금 위험합니다라는 얘기해서 우에서 접근하기를 권장해요. 지금 허용 가능하지만 나중에 제가 접근을 막아 놓을 거예요, 이거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외부에서 접근 차단할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배우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린다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능하지만 나중에 차단시킬 거기 때문에, 나중에라고 했는데 직접 차단시켜 볼게요. 일단은요, 제가 네임이잖아요. 여기다가 차단시킬 거예요. 외부 접근 차단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부 접근만 가능합니다 라는 얘기겠죠, 그죠? 했더니 저장하고선 눌러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빨간색 뜨죠, 그죠? 뭐라고 나오냐면 안 보이네요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차단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한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문법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차단 안 해놔서 그래요. 알겠죠? 그거를 제외한 메서드 사용 방법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차단하지 않고 쓰면 접근 가능하긴 한데 요거 말고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라고 하고죠. 네임에다가 접근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뭐라고요? 아래에 있는 메서드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고, 그죠? 그럼 setName을 통해서도 이렇게 대입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쓰지 말고 뭐라고 쓴다고요? 자, P1에 있는 멤버 중에서 필드 접근이 아닌 누구를 통해서요? setter method, 그러면 이름을 수정할까 setName이라는 걸 통해서 접근할게요 라는 얘기겠죠? 수정하는 기능을 담당해 주세요 라고, 그죠? 메서드를 뭐하고 있어요?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거는 정의된 거고요. 얘를 실행해라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파일에서
여기 내부에 있는 클래스 내부, 여기는 클래스 객체 안에 있잖아요. 내부에 생성된 메서드에 접근해야 되는데,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매개 변수에 전달해야 되는데, 이 매개 변수가 입력돼야지 여기는 필드에 있는 값이 전달돼서 수정이 되겠죠? 라고?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달라는 얘기야. 여기다가 수정한 값을 뭐라고요? 넣어주세요. 라고. 그러면 문자열이 생성됐으니까 이 해당하는 문자열 조인성이라는 문자열을 매개 변수의 name에다가 전달해주고 실행해라 라는 얘기겠죠. 그죠? 실행해라. 안쪽에 있는 내용을 실행해라. 조인성이 여기로 전달됐으니까 여기서는 내용은 매개 변수에 입력된 조인성을 어디에다가 멤버 필드에 있는 name에다가 대입시켜라 라고 하니까 우리가 객체에 있는 변수, 메모리 공간에 만들어진 데다가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나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끝났죠? 끝나면 매개 변수 name은 사라지고요. 얘는 그대로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면 살아있어요. 그죠? 살아있는 건 나중에 보고요. 자, 이렇게 전달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력은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자, 확인. 제가 여기다가 뭐 따로 안 넣었으니까 구분자 이름만 수정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름만 수정해 보았습니다. 자, 확인. 했더니 이름이 잘 저장이 됐나요? 처음에는 없었고 이름은 잘 전달됐고 나머지는요? 아직 수정한 적이 없으니까 원래 있는 값 그대로 전달되고 있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메서드 사용법까지 살펴봤어요. 수정하는 메서드를 만들어서 썼고요. 조금 이따 파일 업로드 해줄게요. 그러면은 세터 메서드가 우리는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다고 하죠? 나머지도 사용 가능합니까? 네, 물론 필드에다가 다이렉트로 접근이 가능합니다만 지금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메서드를 이용해서 수정이 가능한 기능을 만들어 놨으니까 메서드로 수정해 봅시다. 맞아요? 네, 그렇게 p1 .set 그러면 이번에는 이메일이요? 뭐 벌스요? dir th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다. 그죠? 자, 조인성 검색했더니 1981년 0728년생이네요. 그죠? 근데 이렇게 넣으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요? 밑줄이 지금 빨간색이 떴네요. 왜요? 제가 여기다가 매개 변수가 뭐예요? 인트형이죠. 그죠? 인트형인데 제가 뭘 던졌어요? 네, 문자를 던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가는 데이터하고 당연히 매개 변수에 전달된 데이터 타입은 일치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럴 때는 숫자니까 인트형 정수형 4바이트짜리다. 그죠? 그럴 때는 당연히 해당하는 매개 변수 타입에 맞게끔 넘겨주셔야 되겠다. 맞아요? 네,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그죠? 호출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19810728이 전달되고 해당하는 데이터가 어디? 이쪽에 필드에다가 저장이 돼서 정상적으로 나오겠죠. 그죠? 제가 이 디스플레이는 또 다시 출력한 건 아니고요. 그죠? 여기다 한꺼번에 두 개 수정하고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장하시고 확인. 생년월일도 잘 세팅이 됐을까요? 이메일도 마찬가지로 방법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p1.set 이메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죠? 이건지 뭐 C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이메일이 이거라고 합시다. 라고 하면은 넘겨주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는 문자열이 어디로 전달되고 이쪽 매개 변수 이메일로 전달이 되고 매개 변수 이메일이 전달된 코드는 어디에다가 필드에 있는 이메일에다가 전달돼서 실제에 있는 객체의 메모리에다가 저장이 됩니다. 라고요? 네. 마저 어디까지요? P1에 있는 setter 메서드에 의해서 누구요? 키
186이래요. 186.0 넣어줘도 되겠고요. 그죠? 뭘로 선언해서 그래요? 제가 더블로 선언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넣어줘도 됩니까? 이거 가능합니까? 일단은 빨간색이 안 뜬 거 보니까 가능한가 봐요. 그죠? 왜 가능한 거죠? 정수형으로 정했지만 매개 변수가 더블형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죠? 범위가. 일단 메모리 용량부터 크고요. 그죠? 범위도 크죠.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가능하죠. 자동으로 뭐 해주고 있어요? 얘가? 자동으로 형변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토 캐스팅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작은 데이터 타입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물론 당연히 이거는 돼야 안 돼요? 얘는 서로 호환하는 코드가 아니죠. 그죠?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기본형 같은 경우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자동으로 캐스팅 해주고 있죠. 그죠? 캐스팅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는 들어갈 때는 앞뒤에다가 .0이 들어가서 표기가 되긴 하겠죠. 그죠? 그래서 확인하시면은 세터 데이터를 통해서 해당하는 객체가 잘 출력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쓴다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들. 세터 메서드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하는 코드 제가 일단은 잠깐 깃에다가 좀 올려줄게요. 깃허브에다가 빠르게 좀 만들어서 오늘 올려주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CKH 요놈이고요. 데이 0106이고요. 그죠? 추가로 오신 분 때문에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업로드 그래서 폴더로 src 폴더 통으로 좀 제가 src 폴더만 올려드릴게요. 워크스페이스 01 있고요. src 폴더를 그냥 통으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나머지는 이제 수업 끝날 때 이제 따로 추가로 다시 업데이트 된 것들은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느라고 조금 그죠? 기존의 세터 메서드 사용법까지 좀 살펴봤어요. 일단은요. 또 추가적으로 학습해야 될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심플하게 이렇게까지만 다뤄봤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은 리턴 타입이 존재하고 뭐고요? 뭐가 없어요? 매개의 변수는 없는 거죠. 생략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이런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디서 하냐면 퍼슨 클래스 그대로 쓸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번에는 저쪽에다 제가 쓰긴 했는데 자주 사용하는 메서드 중에서 여러분들 getter 메서드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setter 메서드라고 정의한 게 있었잖아요. 그죠? 수정할 때 쓰는 것들. getter 메서드는 그럼 언제 쓰는 거예요? 상식선으로 get이니까 뭔가 데이터를 얻어올 때, 결국은 필드에 있는 정보를 읽어올 때 사용합니다. 물론 필드 이름으로 다이렉트 접근하셔도 되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보안 때문에 그렇게 잘 처리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보안 적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볼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보안은 캡슐라라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얘기 드렸고요. 길어지면 또 졸리니까 그거는 추가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별도로 할애해서 살펴볼게요. 알겠죠? 나눠서 봅니다. 자, getter 메서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return 타입은 존재하고 return 타입 존재하고 메서드 이름 있겠죠, 그죠? 메서드 이름 있고요. 아이고 메서더래. 메서드 졸려서 그래요. 메서드 졸려서 그런데요. 제가 못하는 거 메서드 이름. 제가 가끔씩 눈 뜨고 말하면서 졸아요. 눈 뜨고 말하면서 졸아요. 가끔씩 그래요. 혹시 이상한 소리 하고 있으면 얼른 강사님 깨세요 그래요. 자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매개변수 없는 놈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getter 메서드가 존재합니다. 자, 규칙은 간단합니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일단은 제가 보이드로 할게요.
리턴이라는 거 처음 다루고 있으니까 일단 보이드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보이드로 만들 거고요. 이름은 get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할 거고요. 목적은 뭐냐면 필드의 값을 제가 읽어드리는 역할들을 할 거기 때문에 이름은 이렇게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앞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이것도 첫 번째, 그죠? 네임 필드 이름을 갖다가 붙여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get 키워드와 함께 name이라는 필드 이름을 붙여서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만들자고요? 카멜로 네이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카멜 형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get이라는 접두사가 붙었기 때문에 getter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자주 사용하는 유형입니다. 이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얘기한 건 이거는 리턴 타입이 존재하는 거라면서요 라고 했잖아요, 그죠? 리턴형 타입이 보이던데 무슨 리턴 타입이 존재하는 거야?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기 때문에 리턴 타입을 존재하려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뭘 써야 되면 리턴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셔야 돼요. 뭐야? 이 얘기는 문장을 실행하면은 리턴 해주세요. 되돌려 주세요. 누구한테? 되돌려 주라는 얘기 누구예요?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명령 내리는 놈한테 되돌려 주세요. 뭘 되돌려 줄까요? 이렇게 쓸게요. 일단은요. 다른 거 예제할 때 제가 다른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유형으로 일단 설명해 드렸고요. 다른 예제할 때 제가 써보도록 할게요. 설명이 길어지면 여러분들 또 졸릴 수 있으니까 일단 표기했습니다. 자, 이게 리턴 타입이 존재하는 놈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일단은 빨간색이 떴잖아요, 그죠? 일단은 앞에 있는 거랑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는 리턴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뭐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값이 왔어요. 어떤 밸류가 왔냐면 문자열 값이 오른쪽에다가 표기했어요.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숫자를 써도 되고 문자를 써도 되고 또는 변수를 써도 됩니다. 여기서 생략되어 있는 키워드 뭐 있어요? 생략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뭐가 생략되어 있죠? this. 그죠? this가 생략되어 있죠? this는 생략 안 해도 어차피 파란색을 유지하고 있는 거 보니까 색깔로만 구분하셔도 되겠다. 여기서는요. 얘 누굴까요? 멤버 필드구나. 현재 객체의 name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name은 무슨 타입이에요? 문자열이죠, 그죠? 문자열이니까 뭐 하셔야 되냐면 여기 있는 void가요. 야, 리턴하는 데이터 타입은 문자열이야 라고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일단은 일치하면 문제 없고요. 일치하면 문제가 없네요, 그죠? 일단 그거 기준으로 볼게요. 일치한 거. 리턴 뒤에 value, 이거 value라고 부르거든요. 리턴 타입이 존재하는 거는 리턴 타입을 정의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다고요? 리턴의 키워드 뒤에 값이 존재하고요.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 value의 데이터 타입이 있잖아요, 그죠? value, 리턴 키워드에 정의된 value하고 누구하고? 리턴형 타입. 이게 리턴형 타입이니까 리턴형 타입하고는 일단은 최소한 일치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일치요.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데이터의 범위가 얘가 더 크면은 사용 가능해요. 아까 뭐예요? 여기다가 정수형 해놓고 여기다가 더블 하는 거랑 똑같겠죠, 맞죠? 그런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건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일치하거나 더 커야 된다는 얘기가 거죠. 근데 문자열이 더 커요 라는 것들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죠? 문자열보다 큰 타입이요 이런 것들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기본형 타입에서 어떤 게 더 큽니다 데이터 타입을 구분해 볼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클래스 타입에서는 크다 작다를 구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상속을 배우고 난 다음에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배우기 전에는 일단은 기본형 기준으로 봅시다 라고, 그죠? 최소한 뭐 해야 돼요? 일치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또는 데이터 범위가 넓은 범위로 리턴 타입을 정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정의가 돼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빨간색이 아니고 해제가 된 모습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빨간색이 만약에 만들어졌어요, 메서드가. 그럼 여러분들은 최소한의 뭘 하시라고요?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그럼 얘가 뭐라 그래요? 미스매치는 안 떴나, 그쵸? 보이드 메서드인데, 일단 메시지는 보이드 현재 메서드의 이름이 보이드 메서드인데요. 리턴의 밸류를 가질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리턴 어 밸류 캔낫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다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리턴 뒤에다가 키워드 뭐가 와요? 밸류가 오면은 안 됩니다 라고. 리턴 키워드는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리턴이라는 키워드는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뒤에다가 어쨌든 간에 밸류가 존재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보이드는. 근데 이제 저희 목적은 뭐였었어요? 보이드를 쓸 목적이 아니고 리턴 뒤에다가 밸류를 표기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어떠한 밸류를 어가 붙어있다는 건 하나밖에 안 돼요. 여러 개 불가능하고, 여러 개라고 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개 또 쓰시면 안 되겠죠, 그죠? 쓰면 안 되고 하나만 존재한다는 얘기. 리턴 뒤에 밸류를 하나만 작성 가능합니다. 그럴 때 최소한 문법은 뭘로 해야 된다고요? 요놈하고 여기 있는 데이터 타입을 일치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소한 뭐 하라고요? 리턴 밸류라고 표현할게요. RETURN 리턴 밸류라고 할까요? 하나 밸류의 타입과 누구랑요? 메서드 앞에 있는 리턴 타입이잖아요, 그죠? 리턴형 타입 뭔데? 리턴 타입이 형 타입은 아니죠? 영어로 바꾸고 타입을 영어로 바꾼 게 형이니까 리턴 형이 뭐 이렇게 쓰던지 리턴 타입이던지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리턴 타입이 최소한 일치하는 타입이어야 한다고요, 그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밸류의 타입과 뭐라고요? 보이드가 아니라면은 얘를 뭐라고 정의해야 되고요? 보이드가 아니고 뭘로 바꾸셔야 된다고요? 일치하는 타입으로 바꿔주시면 크게 틀릴 건 없다고요? 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name이라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무슨 타입? 문자열이네요. 그럼 보이드를 뭘로 바꿔주시라고요? 문자열로 바꿔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id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마우스 올리고요. 여러분들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 거는, 아래 거는 뭐예요? 리턴 뒤에 밸류를 지워버리는 방법이네요, 그죠? 그죠? 그러면 문법을 얘는 뭐 하려고 그래요? 정상적인 코드로 만드는 규칙을 두 가지나 있으니까 가이드를 해주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맞춰서 눌러주시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는 뭐라고 해요? change method return type to string, 그죠? 문자열로 변경하면 되네요, 그죠? 이렇게 클릭을 통해서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하셔도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바꿀 수 있겠죠, 그죠? 네, 일단 메서드 만드는 거, 리턴 타입 존재하는 거 처음 다루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길었다요, 그죠? 크게 문제 없죠? 이해는 안 돼도 되긴 하는데 문법적으로 적용을 합시다. 정확하게 언제 써야 될지도 다른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면 되겠지만 일단 만드는 규칙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리턴형 타입, 리턴 타입이 존재하는 경우 뭐가 있어야 되고, 리턴의 밸류가 존재해야 되고요. 규칙이야. 밸류가 존재해야 되고. 밸류가 만약에 없으면은 이것도 빨간색이에요, 그죠? 밸류가 없으면 안 되니까. 밸류가 존재해야 되고. 무조건 존재한다는 게 아니고 존재하되 또 뭐까지 일치해야 된다고요? 최소한 여기 있는 밸류의 타입과 리턴형 타입이 최소한 일치해야 됩니다 라는 문법을 가지고 있다고요. 알겠죠? 추가적인 거는 나중에 설명하고요. 키워드의 특징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return이라는 키워드는 두 가지를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오른쪽에 밸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없어도 아까 됐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밸류가 없이 사용하면은 그냥 뭐라고요? 뭐라고요? 메서드 종료를 의미합니다. 리턴 키워드를 만나면 뭐라고요? 메서드 종료예요. 리턴 키워드 뒤에다가 밸류가 오면요? 값을 반환해주고요. 종료합니다. 기본적으로 리턴 키워드가 종료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뭘 한다고요? 밸류를 반환해주고요. 종료합니다. 반환은 누구한테 해요? 밸류가 있으면
밸류는 누구한테 반환해줘요? 명령어를 호출했을 거 아니고 호출 이후에 호출한 애한테 반환해주겠죠, 그죠? 얘를 사용하고 있는, 객체를 사용하고 있는 위치에다가 반환해주겠죠, 그죠? 호출한 위치에다가, 여기다가 호출이라고 쓸게요. 호출 위치에다가 내용을 실행하고 값을 반환하고 메서드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알겠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리턴 키워드는 리턴 다음에 바로 종료, 그 세미콜론으로 마무리 하셔도 되고요. 뒤에다가 밸류를 찍을 수 있다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메서드 규칙 중에서 밸류가 존재하고요. 네, 데이터 타입 당연히 리턴 타입도 정의하시는 게 기본, 이렇게 사용하기 위한 유형으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죠? 리턴 밖에 없네요, 그죠? 누구를 해라고요? 멤버 필드의 값을 읽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한번 실행 문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퍼슨 테스트가 있고요. 출력 문장을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다뤄봤잖아요, 그죠? 맞아요? 자, 디스플레이 통해서 다뤄보긴 했는데 가끔은 쓸데없이 디스플레이는 모든 필드들을 지금 출력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뭐가 필요해요? 이름만 출력해보고 싶은 거야, 그죠? 이름만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 가능한 거야? P1에서 이름만 출력해볼게요 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get 메서드 중에서 getName이라고 아까 만들었잖아요, 저희가, 그죠? getName을 통해서 출력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호출을 여기서 했잖아요, 지금. 호출을 했잖아요. 네. 호출을 하면 요놈은 뭐가 있다고요? return value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와, 이 얘기는, 야, 이거 호출하면은 얘가요 받아온대요. 뭐를요? 여기에 저장된 값을 읽어서 리턴을 해준대요. 여기 있는 게 실행 이후에 리턴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리턴을 해준대요. 그러면은 이 메서드가 리턴을 해준다니까 여기 있는 파일 기준에서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값을 준대요. 명확하게 문자열의 데이터를 하나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저장된 문자열 데이터를 준대요. 그러면 저는 뭐 하실 수 있어요? 네, 어딘가에다 저장할 수 있겠죠, 그죠? 어디다 저장할 수 있어요? 문자열이니까? 문자열 데이터는 어디다 저장 가능해요? 메모리? 메모리를 만들면 뭘 만들면 돼요?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문자열 변수를 만들어서 이거 이름이야, P1에 저장된 이름이야 라고 해서 저장할 수 있겠죠, 라고요, 그죠? 여기 있는 네임하고 여기 있는 네임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위치가? 서로 다른 공간에 있어요, 그죠? 파일 자체가 다르네요, 그죠? 네임 헷갈리지 않게 보통 동일한 이름을 보통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얘 대신해서 이렇게 출력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럼 뭐가 뜰까요? 여기서 저장되어 있는 이름이 여기서 뜨겠죠? getter 메서드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야? 특정 필드의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사용하는데, 일단 메서드 유형 중에서 어디야? 리턴형 타입은 존재하고 매개 변수가 없는 유형이 자주 사용하는 메서드 유형이에요. 물론 이렇게 제가 변수에다가 받아서 써긴 했는데 굳이 받아서 쓸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요, 불필요하면 변수에다가 안 받아도 되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나의 목적에 맞게끔 그냥 여기다가 출력한 데이터로 쓸게요. 호출하고 나서 넘어온 문자를 출력해라 라고 되겠죠, 그렇죠? 안에 거 먼저 실행하고 나서 리턴 받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데이터가 리턴이 받았으면은 출력 문장에서 바로 출력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줄여서 쓰면은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동일한 문장이다. 괄호를 이제 괄호가 중첩이 되니까 주의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변수에다가 넣어야 된다는 아닙니다. 뭔가를 여기서도 저쪽에서 보내준 거니까 내가 받아가지고 처리하겠죠, 맞죠? 리턴이 된 데이터를 실행 이후에 내가 받아서 다시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또 헷갈려 하더라고요. 제가 코드는 안 만드는데 뭐 전례도 조금만 설명해 볼게요. 제가 뭔가를 기능을 만들었다고 할게요. 근데 기능이 아니고 요 앞에 있는 경님한테 형님 요 앞에 그 커피숍 가가지고 저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 안 주고 돈 줘야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이건 돈 딱 주고요. 뭐 해줘요? 커피 좀 사다 주세요. 얘는 물론 매개 변수가 있긴 한데 근데 매개 변수 없는 걸로 알고 돈 안 준 걸로 커피 좀 사다 줄래? 부탁 좀 해. 나 돈이 없네. 미안해. 커피 한 잔만 더 사다 줄 수 있어? 했더니 아 예 하고 가서 제가 명령어 내렸잖아요. 맞죠? 누가 내렸다고요? 제가 내렸잖아요. 경님이 너무 착해가지고 돈 주 안 줬는데 어떻게 한 거야? 커피숍 가가지고 자비로 커피 사온 거죠 지금? 커피 사와가지고 본인이 마셔요? 마셔도 되긴 한데 저한테 딱 갖다 주면 뭐예요? 제가 명령을 내렸고 이 사람은 그 행위를 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결과물이 생성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 결과물을 제가 명령 내렸으니까 저한테 전달해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커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출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변수에다가 넣을 수도 있다고요. 안 받아도 되긴 해요. 저도 내가 거부하면 되니까 그죠? 아 미안해 내가 빨리 실언을 했어 이러면서 어쨌든 예를 들어봤는데 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나중에 그런 코드도 한번 만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한번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뭔가 리턴이 있는 코드들은 전달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코드들은 나중에 한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시간상 넘어가고요. 이런 게터 메서드는 여기 있는 필드만 아니고 어디에다가요? 나머지 필드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그죠? 두 번째 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는 여러분들 직접 작성하는 걸로. 자 그럼 여기도 게터 메서드를 제가 또 만들어 볼게요. 그죠? 요놈이요. 요놈은 일단은 제가 어떤 타입으로 리턴할지 모르니까 일단 보이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et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벌스를 갖다가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합성어니까 대문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메서드를 만들 거니까 괄호 열고 블럭, 실행하는 블럭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 그죠? 요놈을 헤더 또는 시그니처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실행하는 바디. 자, 문장에 어떠한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이거는 무슨 메서드야? 이렇게 막 넣어도 된다고요. 어떤 명령어가 있다라면은. 근데 굳이 없어도 되고요. 없을 때는 문장을 안 만들어도 되고 뭐만 있어도 되고요.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return 키워드만 독립적으로 존재해도 되긴 해요. 이것만 있어도 되고 앞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문장이 더 여러 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return 키워드 뒤에다가 제가 이렇게 쓸 거라고요. 조금 더 명확하게 쓰면 this 뭐야? verse 라고 했었죠. 그죠? 이 얘기는 뭐라고요? 리턴 할 때 요거를 실행하면은 리턴 해줄게. 누구를요? 현재 객체에 있는 verse라는 멤버 필드의 값을 읽어서 리턴 해줄게. 근데 이제 문법이 안 맞기 때문에 빨간 수술이 뜬 겁니다. 그죠? 저는 리턴 뒤에다가 밸류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죠? 무슨 타입이에요? verse가? int네요. 그죠? int니까 뭘 바꿔주셔야 되죠? 여기 있는 void가 뭘로 바뀌면 돼요? int로 최소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잘 만들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그러면은 우리가 멤버 필드를 다이렉트로 접근해서 출력하든 하지만 이렇게 메서드가 있다라면은 메서드에 의해서도 get 누가 있어요? 벌스도 보이죠, 그죠? 벌스에 의해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정상적으로 잘 출력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출력이 가능하네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유형, 메서드의 세 번째 유형. 가장 많이 쓰고 있는 getter 메서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제가 한 1분의 시간을 드리면 두 개 더 이메일과 헤이트에 대해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직접 한번 실습하는 시간 가질게요. 자, 마저 두 가지 더 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셨다면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만든다고 하면 이메일이죠, 그죠? 이메일은 제가 뭘로 만든다고요? get 이메일 이름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죠? 플러 먼저 만들어 주시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여기 있는 것만 대문자로 표기 return 이메일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여기는 명확하게 하면 this의 이메일. 근데 this 생략해도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메일이 무슨 타입? 문자일이네요. 문자일이기 때문에 문자일로 변경. 아, 내가 이거 정확하게 못 맞힐 것 같아요. 마우스 올려가지고 아, 이거 문자일이구나, 문자일로 하라는 거구나, 그죠? 요 클릭해도 자동으로 바뀐다,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부적으로 설명한다면 뭐라고요? 멤버 필드 이메일에 저장된 값을 모아주고요, 읽어올 때, 값을 읽어올 때 사용하는 메서드네요, 그죠? 그 다음에요, 여기는 hate라고 되어 있는 요놈이요, 그죠? 그러면은 hate 만들 거니까 void 일단은 저는 시작할 거고요. get hate라고 해서 이름은 정해서 쓸 거고요. 여기 있는 것만 대문자로 이렇게 만들어준 게 일반적인 규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return이 존재하는 거 만들 거니까 return 쓰고요, hate라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this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자유고요, 그죠? 일단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문법은 동일한 요소입니다. 자, 근데 return 뒤에가 value가 있으면 여기는 value의 타입이 무슨 타입? 더블이죠, 그죠? 더블과 여기 있는 return 타입이 void는 아니다 라고요. void라는 건 return 뒤에가 value가 없어야 되는데 존재하네요, 그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요놈하고 여기 있는 데이터 타입하고, 그죠? 변수에 있는 데이터 타입과 여기 return 타입이 일치는 해야 된다. 최소한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다. 맞아요? 사용법은 이런 유형의 메서드가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성요소에서 일반적으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메서드의 종류로 여기요, 그죠? 리턴 타입이 존재하고 메서드 이름이 없는 유형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어떤 메서드가 있냐면, 네, 나중에 열심히 여러분들 만들어낼 거예요, 그죠? getter 메서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머지 하나 있다, 그죠? 그럼 return 타입도 있고 외계 변수도 존재하는 놈을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